자, 2번은 어느 부품입니까? 브라켓이죠. 그래요. 이 브라켓을 그려야 되는데 역시 정면도를 어느 거로 할까 이게 고민이에요. 자, 현재 보면은 조립도에서 봤을 때는 정면 방향에 요게 돼 있죠. 브라켓이. 근데 조립도에서는 여기가 수문선으로 표시돼 있어요. 주투상도 선택하는 원칙 중에 하나가 수문선을 가급적이면 적게 쓴다죠. 이거 안 좋죠. 여기도 수문선 나와야 되고 요렇게도 수문선 나와야 돼요. 홈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평면도 방향도 안 좋죠. 평면도 조립도의 평면도에서도 수문선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홈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요거를 보면은 형상에 대한 웬만한 것들이 다 외형선으로 설명이 돼요. 카운터보도 역시 요렇게 카운터보 구멍도 서클 2개로 표시되고요. 요렇게 되면 뭐만 우리가 더 신경 쓰면 돼요. 부분 단면으로 해가지고 이 뭡니까 맞춤핀 구멍하고 암나사보 구멍하고를 부분 단면으로 사용만 해주면 요게 딱 깔끔하게 나오겠다 이거죠. 그러면 얘를 부품도 입장에서는 얘를 갖다가 주투상도 정면도로 하는 게 좋겠구나 라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눕혀서도 또 생각할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안 좋아요. 구멍 가공할 때 위에서 이렇게 뚫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런 방향으로 보면 그냥 뭡니까 과제도면에 나와 있는 조립도의 좌측면도 방향 요거를 참조하고서 정면도로 하는 게 좋겠어요. 네. 자, 그러면 솔리드웍스 도면 파일에서 역시 모델 뷰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모델 뷰. 모델 요거 열어보도록 합니다. 도면 뷰 레이아웃에 모델 뷰라는 기능이었죠. 자, 2번 부품 찾으셔야 되죠. 2번 부품 브라켓 2번 부품 다 찾았죠? 자, 열기하고 난 다음에 뭐가 클릭이 돼 있어요. 지금 현재 방향 항목에서도 미리 보기가 체크가 돼 있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만 보면 뭐 이상하죠. 대따시 커요. 그죠? 엄청 커요. 스크롤 내려 보니까 얘가 사용자 정의 배열 사용으로 바뀌어 있죠. 요거를 시트 배열 사용으로 바꾸면 시트 배열을 우리가 1번 부품도 갖다 놓으면서 1대1로 배율을 조정했습니다. 축척을 1대1로 맞춰 놨어요. 그러기 때문에 미리 보기도 시트 배열 사용으로 체크를 해 놓으니까 제대로 보이죠. 그죠? 그런데 이 나사산 표시는 일단 고품질로 맞춰 놓고 제 거는 이렇게 뒤집어 있어요. 이거 뷰 회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듭니다. 요거 클릭. 투상도 기능이 이어지는데 투상도 기능 쓰지 말고 확인 종료. 자, 이렇게 나사산 표시 고품질 배율 조정하는 거 다 확인을 했으면 하나 더 해야 되죠. 뭐 해야 돼요? 접선 숨기기. 자꾸 물어보는 거는 외우라는 거예요. 접선 숨기기 해놓고 그러면 이 뷰가 선택된 상태에서 저는 요것이 이렇게 내려와야 되겠어요. 돌려야 되겠어요. 뷰 회전이라는 기능을 쓸 때 몇 도 돌리면 되겠어요? 180도. 그렇습니다. 자, 180도. 뭐 이것도 모르냐 이렇게 짜증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혹시 해서 자꾸 확인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심 마크는 이렇게 지워놓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요거도 역시 미리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눈으로 한번 보세요. 이 얘에서 온단면을 수직 방향으로 해가지고 그 암나사부만 생각해가지고 수직절단만 써서 이렇게 가게 되면 암나사만 보이죠. 온단면을 하면 이거 에라라는 거죠.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냐는 거예요. 역시 이거는 평면도까지는 이렇게 잘 나오니까 얘는 그냥 가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얘를 이렇게 또 뽑아가지고 투상도 기능으로 얘를 뽑아서 부분 단면으로 해도 이거는 안 되겠어요. 부분 단면으로 해가지고 요래 잡아놓고, 이게 40이었죠. 40. 자, 40으로 단면의 깊이를 20으로 봐야 되죠. 40이 절반이니까. 요렇게 해줘도 안 되겠죠. 뭐가 계속 안 나오고 있어요? 밑에가 아니고요. 암나사만 나오고 있죠. 지금 뭐가 안 나온 거예요? 그렇죠. 맞춤핀 구멍을 도시할 수가 없다는 거를 계속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런다면은 주투상도에 부분 단면을 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만 열어놓으신 상태일 텐데 이제 같이 해볼게요. 주투상도인 얘를 클릭해서 선택하신 상태에서, 자, 요거 스케치 바로 들어갔다느니 저는 감으로 이게 어느 만큼 깊이겠지 위치를 대충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냥 바로 닫힌 패곡선을 그렸는데, 여러분은 요거 헷갈려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이 뷰를 클릭해서 선택해 놓고 뷰의 속성에서 표시 유형을 은선 표시로 잠깐 바꿔 놓으세요. 은선 표시로 왜 바꾸는 거예요? 내가 패곡선을 그릴 때 어디까지 그리면 좋겠다 이거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보이죠? 근데 이거를 다 하지는 않고 두 개만 하는 거죠, 저는. 그죠? 암나사부 하나, 맞춤핀 구멍 하나. 다 해도 좋은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요거 하나에다만 치수를 집어넣고 수량 표시하면 되니까. 그래서 요렇게만 표시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수문선으로 잡아 놓고서, 자, 뷰는 클릭되어 있는 상태니까 스케치 탭으로 바로 가서 자유곡선 그립니다. 자유곡선. 자, 요래 시작점을 잡고서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이렇게 잡아가지고 세 번째 점 요 정도 왔고요. 네 번째 점 왔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해놓고 이렇게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자유곡선을 이렇게 잡아놨으면, 나는 좀 이게 모양이 더 좋았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은 요 점에다가 커서를 다시 갖다 대서 이렇게 옮겨 놓으면 되죠. 근데 이거 할 때 제가 뭐를 주의하시라고 그랬어요? 핸들이 디스플레이 되면 어떻게 하시라고 그랬죠? 여백 클릭해서 해제해 달라고 그랬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자유곡선을 선택해서 포인트를 조절하고, 핸들이 디스플레이 되면 다시 여백을 클릭하고 자유곡선을 다시 선택해서 포인트를 조절하고, 요렇게 회색으로 표시되는 것들이 이게 핸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핸들이 디스플레이 된 상태에서 다른 포인트를 클릭해서 움직이면 다른 포인트들이 그거에 영향을 심하게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핸들이 디스플레이 안 되도록 여백을 클릭해서 이거 해제하라고 자꾸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자유곡선을 다시 선택을 했고요. 반드시 자유곡선이 선택돼 있어야 돼요. 선제 조건으로. 그래 놓고 뷰 레이아웃 가서 뭐를 눌러줘요?
부분 단면을 눌러줍니다. 자유곡선이 선택이 안 돼 있으면 부분 단면 기능을 자유곡선을 미리 선택 안 해놓고 하면은 다시 자유곡선 그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거로 그려놓은 자유곡선을 선택해 놓고 부분 단면도 가는데 요거의 위치를 몰라요. 그죠? 우리가 그 다른 투상도를 배치해 놓으면 더 편하겠어요? 그죠? 평면도를 하나 투상도 기능으로 평면도를 하나 배치해 놓읍시다. 요거는 모체뷰를 따라왔기 때문에 숨은선 다 표시됐어요. 일단 위치만 보려고 지능형 치수로 이 포인트의 위치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똑똑하신 분들은 이 값을 알고 있겠지만 저는 잘 까먹는 거기 때문에 찍어 봤어요. 8mm네요. 미리 보기가 어디에서 보통 뜨겠어요? 여기에서부터 뜰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깊이 값을 우리는 8로 확인을 해 놨습니다. 됐죠? 그러면 요거를 확인해 놨으니까 자, 자유곡선을 선택해 놓고 이제 부분 단면 들어가서 자, 이 깊이 값을 8로 딱 넣어 놓고 미리 보기도 클릭해서 정확하게 절단선이 제대로 위치로 갔는지 봅니다. 되셨나요? 네. 확인 종료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놨으면 치수 확인한 8은 필요 없으니까 지웠고요. 모체뷰는 아까 이 구멍부를 갖다가 깊이 값을 내가 경계를 어떻게 잡을까 미리 보기 위해서 뭔가를 제가 바꿨었죠. 이거를 은선제거로 바꾸면 모체뷰가 바뀌면 종속뷰도 같이 바뀌나요? 종속뷰인 평면도 위치에 갖다 놓은 얘도 숨은선 숨겨지나요? 네, 됐습니다. 그러면 요거 확인 누르시고 얘에서도 이제 그 센터 마크들 이 평면도에 표시가 됐는데 중심 마크죠. 근데 그 옆에 있는 얘는 뭘까요? 맞춤핀 구멍임을 나타내는 표식이에요. 요것도 드래그 해가지고 이렇게 델리트 키로 지워서 정리할 수가 있어요. 됐나요? 그러면 이제 얘 입장에서는 이제 우측면도를 필요로 이제 해서 빼볼게요. 카운터 보여에 대해서 거칠기 표시할 때 또 애매하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일단 모체뷰에서 투상도 기능을 이용해서 우측면도를 이렇게 뺐습니다. 뺐어요. 투상도 기능은 종료했고요. 자, 얘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치수 이렇게 넣는 거 잘 안 쓰죠. 이걸 왜 잘 안 쓴다고 그랬어요? 거칠기 표시하거나 그럴 때 불리하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우측면도에 카운터보에 대한 구멍이 이렇게 도시되어 있어야 좋겠죠. 그래야 치수를 이렇게 뽑아 놓고 여기다가 뭐 거칠기 이쪽에다 이야기하죠. 거칠기 W 이런 것들 우리가 설명하기 좋죠. 선형 치수로 쓰는 게. 자, 그러면 얘에서는 또 뭐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온단면도 쓴다는 거예요? 부분단면. 그래요. 자, 부분단면을 써야 되는데 절단선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당연히 지능형 치수로 확인을 해보자는 거죠.
얘에서 얘까지 이렇게 클릭해서 보니까 몇 미리 나와요? 7mm 나와요. 그래요. 자, 그러면 절단의 깊이를 7mm로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요 뷰를 셀렉트 해 놓고 부분 단면을 사용하기 위한 자유곡선을 스케치 탭으로 가가지고 그려 봅시다. 요 뷰를 클릭해서 셀렉트 했어요. 자, 자유곡선을 그려 봅니다. 한 뭐 요 정도에서 요렇게 시작해서 자, 자유곡선 그리셨나요? 폐곡선 되셨죠? 자, 그러면 부분 단면 갑니다. 미리 보기 클릭해 놓으니까 어때요? 이게 안 나와요. 깊이 값이 얼마이기 때문에 10이기 때문에 안 나와요. 요거를 얼마로 바꿔 달라고요? 7. 나오죠, 이제 제대로. 그죠? 자, 확인해 봅시다. 기왕에 보는 김에 자, 요 모서리 클릭하고 모서리 클릭해서 이렇게 뺐더니 9.5 파이 요거 나왔나요? 저처럼. 자, 요 선 선택하고 요 선을 선택해서 요 깊이값 5 나오는 거 확인되나요? 자, 요렇게 확인이 됐으면 아, 내가 부분 단면 잘 잡았군 확인이 된 거예요. 저는 언도해 가지고 요거 빠져나왔습니다. 됐죠? 자, 이번에는 일단 요거까지 했으면 중심선을 또 추가해야 되겠죠? 주석 탭에 있죠? 중심선 쓰는데 이 중심선을 쓰는데 얘를 이용해서 쓸만한 건 어디에요? 물체의 중심을 나타내는데 여기. 그죠? 여기도 중심선 하나 써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요 모서리를 클릭하고 모서리를 클릭해서 이렇게 중심선 배치해야 되죠? 여기 우측면도의 카운터보 경우에도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서리를 하나 클릭하고 모서리를 클릭해서 이렇게 중심선 만들어야 되겠죠? 단 카운터보에 대한 것도 더 가야 되기 때문에 중심선 끝점 클릭해서 얘는 연장해 주셔야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중심선을 바로 설명을 했는데 연달아 바로 적용할게요. 이렇게 중심선들을 추가하고 이렇게 해놓고 요거 선의 길이 좀 조절해 놨고요. 어디 보자. 좀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있나? 아, 평면도의 중심선도 조금만 더 늘려놓고 이렇게 늘려놓고 요 핀자리의 중심선도 좀에 더 아래쪽으로 내려놓고 자, 요 정도면은 웍스에서 물론 스케치 기능을 이용해서 스케치의 중심선 기능을 이용해서 스케치로 배치할 수 있어요.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하냐면 자, 이렇게 요 위치에도 중심선이 사실은 있어야 되죠. 투상선이란 개념으로 이거를 이야기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해놓고 이 스케치 해놓은 거에 대해서 얘를 이게 26이었죠. 26 나누기 2 이렇게 치수를 넣어 가지고 이렇게 구속을 줬다가 이렇게 스케치로 26이 아니었구나.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중심선을 스케치해서 중심선을 표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하는 거는 시간이 아깝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캐드에서 이걸 다 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요거 어차피 웍스에서 만든 것들은 캐드에서 역시 우리가 편집을 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됐고, 자, 여기까지 해서 세이브 다 하셨나요? 자, 그러면 한 몇 분 남았는데 그 다음 부품도를 이야기할 때 뭡니까? 3번 부품도죠?
부시홀도 요거 정면도를 어느 거로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요. 평면도에 나와 있는 거 이거만 봐도 형상이 가장 많이 설명이 되고 있어요. 여기 서클 형식으로 이거 나와 있고, 핀자리들하고 암나사보하고 핀자리하고 이렇게 가장 많이 나와요. 그죠? 그런 면에서 얘를 주투상으로 삼으시면 좋겠고,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요 구멍자리들을 표시하는 거를 생각해 가지고 3면 투상으로 갈지 2면 투상으로 갈지, 투상도를 2개만 쓸지 투상도를 3개 다 쓸지 하는데,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 구멍들을 표시하기 위해서 어떻게 투상도들을 적용할지 요거는 미리 한번 도전해 보세요. 다음 시간에 보여드릴게요.